저는 올해 75이 된 박은주라고 합니다. 나이를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나이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어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설지 않은 얼굴이 제 앞에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지난날의 웃음과 울음이 남긴 흔적이고 손등의 검버섯 하나에도 제가 지나온 계절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이제는 무겁지 않아요. 다만 조용히 함께 살아가는 친구처럼 느껴질 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잠들며 하루를 견디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는 시간들.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나는 도대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그 생각이 들자 자식들의 권유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엄마 요즘은 어르신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라며 웃으며 권할 때는 그저 흘려들었는데 어쩐지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공간, 그리고 내가 다시 무언가를 배우는 자리라니. 하지만 복지관의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커피 향,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제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커피 교실이었습니다.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원두를 갈아 향을 맡는 일. 그 단순한 과정이 제 하루의 중심이 되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물소리, 향기, 김이 오르는 순간의 미세한 떨림까지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시간은 제게 일종의 명상이었습니다. 손이 느려서 남들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물줄기를 천천히 돌리며 향이 퍼지는 걸 보면 마음속이 차분해졌어요. 그 향은 마치 제 안의 오래된 기억들을 천천히 달래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중절모를 눌러쓴 채 조용히 인사를 건넸죠. 혹시 여기 커피 배울 수 있는 곳 맞습니까? 그 목소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낯설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봄날의 오후에 들은 듯한 기억 속 깊은 곳을 간지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 7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자연스러운 거리감, 조심스러운 호흡.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드립포트를 들 때마다 물줄기가 흔들렸고 가끔 물이 넘쳐 테이블에 닿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됐네요. 그 웃음이 어쩐지 부드럽게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가 내리는 물의 리듬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아침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그 모습 말이에요. 그때의 향, 그때의 공기, 그가 내리던 물의 각도까지도 모두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따라 커피 향이 유난히 진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컵의 표면을 스치며 반짝였고 그 빛이 그의 손등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걸린 낡은 반지 하나. 그 반지는 오래된 금속빛을 띠고 있었지만 빛을 받을 때마다 묘하게 따뜻하게 빛났어요. 마치 그 안에 시간이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반지 오래된 건가 봐요? 그는 손가락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은경.
은경. 그 이름이 입술 사이를 빠져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서였는지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반지를 만질 때마다 그 반지의 표면에 비친 빛이 제 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안에서 잊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설렘이기도 했고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 갔을 때 그는 제 자리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박은주 씨, 잠시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두 남자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빛에 조금 바랜 사진이었지만 두 사람의 웃음은 선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은 도윤 씨였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다정했고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는 제 심장은 거꾸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제 친구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그의 약속을 하나 대신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 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의 공기만은 여전히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 제게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외로워지면 당신 곁으로 가달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아프게 죄어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이렇게 제 앞에서 숨결로 되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윤 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 그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의 말투, 손짓, 웃음 속에서 남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제 곁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지는 여전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슬픔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오히려 두 사람의 시간이 이어진 듯한 따뜻한 연결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어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지나고 나자 입안 가득 남은 단향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향은 커피의 맛이라기보다 사람의 온기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그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랍에서 오래된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낡고 가느다란 금빛 반지였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빛의 방향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얇은 커튼이 흔들리고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반지 위를 스치며 반짝일 때 저는 마치 두 개의 시간이 서로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약속, 이제는 제가 지켜요.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흘러나가 창문 밖으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제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커피 향처럼 은은하고 오래 남는 향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커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놓인 드립포트와 원두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엔 하루에 2번씩 갈던 원두통이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고 컵에는 묵은 먼지가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사라진 부엌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반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반지에 새겨졌던 이름, 그 이름이 저를 밤마다 깨웠습니다. 은경. 소리를 내면 아무것도 아닌 이름인데
입술 안에서 그 이름은 자꾸 다른 모양으로 변했어요. 때로는 남편의 목소리로, 때로는 젊은 시절의 제 목소리로. 이름 하나가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났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돌아오듯 사람의 인연도 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온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서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고 바람은 종일 따뜻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졌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먼저 들어온 커피 향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 향은 언제나 똑같았는데 그날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향 뒤에 묘하게 낯선 공기가 깔려 있었어요. 그는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드립포트를 닫고 있었고 손끝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을 보자 어느새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도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하나도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채우면서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물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온도계를 꽂았는데 침이 위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 작은 움직임조차 심장의 고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드린 말씀 때문에 많이 괴로우셨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포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린 건 제 안의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물줄기는 유난히 느리고 길었습니다. 드립포트의 얇은 주둥이에서 물 한 줄기가 필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둥근 원을 그리며 돌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처럼 중심을 잃고 삐뚤어졌습니다. 커피가 조금 넘쳐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커피는 조금 썼어요. 입안에 남은 여운은 길었고 목을 넘어가는 순간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맛이 마치 제 지난 인생 같았습니다. 쓴데 이상하게 그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그는 제게 한 장의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당신 남편이 제게 남긴 겁니다. 종이는 오래된 색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그녀가 혼자일 때 한 잔의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 내 대신 그녀가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메모는 단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엔 남편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고, 제가 잃었고, 그리고 다시 떠올린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그저 숨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그 마지막 호흡이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메모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종이 위에 묻은 커피 자국이 아주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린 커피 한 방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깨기도 전에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주전자 속의 물소리가 내 마음의 맥박처럼 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그 말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커피 교실에 다시 갔을 때 도윤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부탁을 완전히 전했네요. 이제부턴 제 몫으로 제 마음으로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 떨림 속에서 저는 남편이 떠난 자리와 새로이 들어온 빛의 자리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 하늘에는 잔 구름이 떠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내 어깨를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부심이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늦은 시각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박은주님의 이야기입니다. DJ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내게 건넸던 반지 그리고 남편의 메모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빛이 아주 약하게 반사되어 테이블 위에서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부탁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는 제 시간으로 살게요. 밤의 공기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마저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 향은 사라졌지만 그 향의 여운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 하루는 조금 다른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밤새 식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부엌의 시계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초를 셉니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는 동안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야 한다. 그 마음으로 불을 켜고 물이 끓기 전에 미세한 울렁임을 귀로 먼저 듣습니다. 원두통을 열면 말린 과일과 견과류 냄새가 먼저 솟아오릅니다. 그 향은 늘 같은데 매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날카롭게, 어떤 날은 둥글게, 어떤 날은 오래된 편지의 종이처럼 얇고 연약하게. 갈린 원두가 여과지 위에 포슬포슬 내려앉으면 저는 엄지로 표면을 살짝 고르며 호흡을 맞춥니다. 이제는 손의 떨림이 거의 사라졌고 눈빛은 물이 가야 할 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내 안쪽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커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탁을 결국 제 손으로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내 숨을 깊고 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지관은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의 화분에는 잎이 푸르게 번지고 강의실 유리창엔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잘게 떨렸습니다. 그런 계절의 앞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는 변함없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고 저는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줄기, 각도, 멈춤, 다시 흐름. 그 몇 가지 동작들을 서로에게 건네며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뒤 그가 제 그라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오래되어 미세하게 헛도는 걸 두고만 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작은 드라이버를 빌려 칼날의 간격을 아주 조금 조정하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갈아보니 원두가 기계처럼 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달랐고 향이 다르게 퍼졌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짧은 숨 고르기, 갈리는 동안의 규칙적인 떨림, 멈춘 뒤 공중에 남아 도는 고운 가루의 미세한 빛.
그 모든 순간이 어쩐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사의 말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다 저녁 노트의 여백에 작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향 견고함. 오늘의 노트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들림이 줄었다. 우리는 커피 교실이 없는 날에도 종종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길은 장갑가게, 단추가게, 고무줄만 파는 작은 점포들이 통로처럼 이어져 오래된 필름 안을 걷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반쯤만 채우고 돌아오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는 늘 무게가 있는 것을 가볍게 들어주었습니다. 감자, 양파, 그리고 우유 2팩. 그 무게를 건네받을 때면 제 손 안의 혈이 어딘가 더 잘 통해 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장 끝 모퉁이에는 라디오 수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철제 의자는 등받이가 조금 휘어 있었고 문 손잡이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잡음을 잠깐 듣고 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낡은 라디오의 뚜껑을 열어놓고 안쪽 회로를 얇은 붓으로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바람 속으로 풀려나와 햇빛을 받아 기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털려나와 공기 중에서 잠시 반짝이고 다시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라디오를 켭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바늘이 디디디 하며 작게 걸리는 소리가 나고 잠깐 지지직 하는 공백을 지나 마침내 안정된 목소리가 방안을 채웁니다. 때로는 사연이 흐르고 때로는 음악만 오래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컵받침을 조금 돌려 남은 물기가 잔 밑에서 한 번 더 반짝이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조정 하나가 하루를 가지런히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반지가 싱크대 구멍 쪽으로 굴러간 것입니다. 심장이 잠깐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손을 얼른 넣어 건져 올렸는데 물이 튀어 손등이 젖었습니다. 그 순간 반지가 내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를 서랍에만 두지 말라. 저녁에 실을 꿰어 목걸이처럼 만들어 목에 걸었습니다. 가슴 가까운 곳에서 반지는 묵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볍게 몸을 붙여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길이를 한 번 더 조정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반지가 심장의 박동과 같은 쪽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마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서는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세미, 앞치마, 손뜨개 조끼가 가지런히 놓이고 한쪽에는 직접 볶은 원두봉투와 머그컵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커피 시음대를 맡았습니다. 종이컵을 반만 채워드리기로 했고 가능하면 각자의 취향을 한 가지씩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쌉쌀한 맛이 좋으세요? 아니면 단 향이 드는 게 좋으세요? 한 잔 또 한 잔. 커피가 식기도 전에 다음 물을 올리고 다시 분쇄를 조금 굵게 혹은 더 고르게. 사람들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쥘 때 묘하게 표정이 누그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검은 액체 위에 얇은 막처럼 번진 빛이 눈동자에 닿아 반짝이는 순간 그 작은 반짝임이 내 마음에 그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잠깐의 빈틈이 생겼을 때 도윤 씨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 빈 컵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컵에 물을 내릴 때 언제나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첫 물을 아주 적게, 두 번째는 조금 길게, 마지막은 종이의 결을 타고 가장자리로 천천히. 그 방식은 그를 위해 여태 마음속에서 연습해둔 순서였습니다. 그의 컵에는 향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향이 내 쪽으로도 천천히 흘러왔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말없이 오갔는지 그때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떠나간 것들이 가져갈 수 없었던 온기만은 분명히 여기에 남아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바자회가 끝나고 복지관 뒤편 작은 벤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바람은 늦은 오후에 흙냄새를 묻혀왔고 멀리 놀이터 쪽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소리가 피곤함과 함께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손바닥에는 하루 종일 잔의 모서리를 쥐고 있던 감각이 남아 작게 욱신거렸습니다. 그 욱신거림은 어쩐지 위로 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꽤 많은 손들의 온기를 건넸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집의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벽에서 떼어 창가 쪽으로 옮겼고 라디오를 빛이 잘 닿는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자는 창을 등지지 않고 빛을 마주보게 돌려두었습니다. 살짝만 바꾸었는데도 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빛이 컵의 표면부터 만지고 그 다음에야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빛의 순서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빛이 먼저, 공기가 다음, 마음은 마지막. 그래서 마음은 늘 뒤늦게 도착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것들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버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도윤 씨와 나란히 복지관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우산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비를 구경했습니다. 빗줄기는 굵고 단정했습니다. 길가의 앵두나무 잎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걷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그는 조용히 우산을 폈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우산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걸음씩 어깨를 맞춰 걸었습니다. 물이 신발목에 튀었고 나는 그 젖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냄새, 젖은 흙과 아스팔트, 오래된 나무,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직전의 그 특유의 공기. 그 냄새가 우산 아래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 앞에서 우산을 접으며 나는 속으로 아주 작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만큼의 거리, 이만큼의 속도, 이만큼의 침묵. 오늘을 해치지 않는 정확한 분량의 동행. 라디오에서는 가끔 사연이 흐릅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시간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내 손목의 맥과 창틀의 빛과 컵의 온도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의 온기 약속에서 온다. 그 약속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그리고 이제 막 다시 걸음을 떼고 있는 나, 이 셋 사이에 조용히 놓여있는 다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닐까? 그럴 때면 새벽을 택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거리, 버스 정류장의 표지판이 기울어진 그림자, 문 앞에 놓인 젖은 신문. 세상보다 조금 먼저 깨어있는 시간은 내 걱정을 작은 돌멩이로 줄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는 주머니 속에서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나는 서랍맨 아래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처음 살림을 시작하던 무렵 장보는 목록을 적고 아낄 곳과 써야 할 곳을 구분하던 그 수첩입니다. 한 장을 넘기니 낡은 영수증 사이에 건조한 라벤더가 한 줄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향은 이미 거의 사라졌는데 종이가 품은 냄새 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수첩의 끝장에 새로운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운 것들. 첫 줄에는 천천히라고 적었고 두 번째 줄에는 말보다 물줄기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잠시 멈추고 펜을 들어 올린 뒤 함께의 호흡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줄은 비워두었습니다. 공백은 여지를 만들고 여지는 다음 날의 빛이 들어올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를 켜자 낮게 가라앉은 현악이 바닥부터 방을 채웠습니다. 나는 반지를 손으로 한 번 더 만지고
목걸이 줄이 뒤집히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물의 온도와 분쇄도의 감각이 마치 악보처럼 떠올랐습니다. 내일의 커피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그러나 향은 오래 남게.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두고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줄였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늘어져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선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선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눈꺼풀을 천천히 내려앉혔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반지의 작은 흔들림이 같은 속도로 맞춰질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나는 마음 깊은 곳의 문이 밤새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닫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또다시 창문을 열고 물을 데웠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온기는 약속에서 오고 약속은 사람에게서 오며 사람은 향처럼 남는다.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어디엔가 얇게 겹으로 쌓여 끝내 누군가의 아침을 데우는 법이라고. 그 생각을 다 끝내기 전에 주전자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물은 준비되었고 나는 오늘의 첫 물을 아주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어제보다 한치 더 부드럽게, 그러나 어제와 다름없이 정확하게. 그 부드러움과 정확함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커피가 완성되기 전 잠깐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항상 그렇듯 가장 좋은 시간은 방금 전과 곧이어 사이의 얇은 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틈을 내 삶의 중심에 놓기로 했습니다. 그 한 줌의 틈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을 나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불러보았습니다. 약속의 온기. 그 이름을 부르면 반지가 가볍게 소리를 냅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금속의 숨결. 그 숨결만으로도 나는 내일을 조금 덜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가을이 오면 세상의 소리들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새벽 공기에는 말린 나뭇잎 냄새가 섞여 있고 햇살은 날카롭지 않게 내려앉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나뭇가지가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마저 부드럽습니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속도가 느려졌고 그 느림 속에서 저는 제 호흡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하루를 채우기 위해 커피를 내렸다면 이제는 커피가 하루를 열어주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복지관 강의실에도 가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전의 온기를 데려왔고 그 빛이 머그컵을 비출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괜히 간질거렸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커피 교실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책상 위엔 반쯤 비어있는 커피병, 누렇게 변한 여과지, 그리고 각자의 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이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쉬움이 스며 있었어요. 저도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에도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늦은 오후의 빛이 고요히 드리워져 있었고 그 빛은 커피 표면 위에서 반짝이며 일렁였습니다. 그는 그날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테이블 위에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느릿했어요. 이별을 예감한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게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입안에 오래 남는 단향이 있었습니다. 박은주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냥 커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커피보다 더 어려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햇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빛이 가릴수록 그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대신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그의 말은 오래 묵힌 숨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시간은 대신 살 수 없어요. 다만 옆에서 함께 걸어줄 수는 있죠. 그 말이 끝나자 공기 속에서 가벼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고마움 그리고 다소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가방을 열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낡은 종이로 감싸져 있었고 리본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제게 맡긴 게 아닐까 싶네요. 그는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어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고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은주야, 언젠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그건 내가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글씨가 물결처럼 번졌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다시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너는 늘 사람을 걱정하고 내가 받은 마음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난 늘 마음이 놓이면서도 미안했어. 만약 내가 없어도 누군가가 너의 시간을 따뜻하게 덮어주길 바란다. 편지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이 달아올랐고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숨결이 일렁였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가 웃으며 주전자 물을 올리던 아침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의 향기, 그때의 손끝, 그때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약속은 다 지켜졌어요. 그분이 남긴 온기는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긴 계절의 문을 닫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묘하게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새로 쓰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습니다. 굳이 목적지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걸음마다 공기가 달라졌고 그 공기 안에서 나는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마자 라디오를 켰습니다. 볼륨을 아주 낮게 틀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누군가의 오래된 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연이 끝나면 내 이야기도 비로소 한 장의 편지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탁자 위에 반지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하나는 도윤 씨의. 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빛의 색이 조금씩 섞이는 걸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2개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구나. 그건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이해의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잃은 사람도 남은 사람도 모두 제 안에서 고요히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라디오 음악보다 더 작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 잔잔한 소리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지 상자를 덮으며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양을 바꿔 우리 곁에 남을 뿐. 라디오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끝나갈 즈음 창밖의 빗소리와 제 숨소리가 서로 겹쳐 한 줄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 리듬 위에서 저는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오늘도 향처럼 남는 하루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라디오를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꿈은 길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각자의 작은 반지 하나쯤은 마음속에 있겠지요. 누군가의 약속 혹은 아직 꺼내지 못한 말 한 줄.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처럼 한 잔의 커피와 함께 꺼내보세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에는 어떤 향이 남아있나요? 댓글로 그 향을 조금 나눠주세요. 언젠가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하는 온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